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웰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추위가 머물러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또 이렇게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옷도 좀 따뜻하게 입었고요. 여러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으면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월스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달 동안 솔직히 뭐 최근 한 달, 뭐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2월 마지막 주에 가게 되면 일단은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7일 목요일 새벽에 이제 나오게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에 앞서서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금통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인데 아마 이번 회의에서 25bp 정도, 즉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는 높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굵직한 이슈는 좀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좀 더 뎁스 있게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느 한쪽에 좀 쏠림이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 이머징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이나 방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반도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테마 쪽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 농업이라든지 반도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농업이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주요 농작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신 옥수수나 밀이나 대도와 같은 그런 농작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농업 쪽에서는 업스트림 쪽보다는 다운스트림 쪽이 좀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칩 쇼어링과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유럽에서 있었던 AI 공동 회의에서 유럽 내에서도 보면 상당히 강한 또는 엄청난 규모의 AI 투자에 대한 확대,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와 뭐 변동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물가와 관련한 내용들이라든지 덧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해고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S&P 500 지수가 신고가예요. 물론 나스닥 100 지수도 신고가를 좀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19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6,144포인트 S&P 500 지수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중에 에너지나 IT 섹터가 거의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주 연속 큰 폭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라는 이런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소브레인 AI 투자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엔비디아 주가 반등에 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26일 날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시장의 기대감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갖고 있는 XAI에서 그록3라고 하는 걸 출시하기도 했었고요. 이 외에 이제 테슬라 본연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에 뭐 약간 중저가 대중형 모델이 출시된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라든지 또는 인도 시장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메타 같은 경우가 20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멀티에셋 쪽에서도 보면 지금 천연가스, 미국의 천연가스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유럽의 천연가스는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반구 전체적으로 다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특히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이제 저장해 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이 수치가 대략 한 67%였는데 여기 지금 4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상당히 많은 천연가스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유럽 역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약세의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미리 반영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다시금 유럽에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옥수수 매장량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요 농산물 생산 국가들의 공급 충격,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주요국들의 증시 등락률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여기에 1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연초 이후에 거의 1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의 움직임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K칩스법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 소위 심사는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고 다시금 자사주 매입을 동일한 규모로 또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 방어에 대한 또는 방어비 증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그대로 방산주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든 방산이든 전체적으로 미국과의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이나 인도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최근에 이제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가속화가 되면서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반도체 메모리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강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뭐 제디 반스 부통령이 유럽에 넘어가서 칩 쇼어링과 관련한 이제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유럽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제 AI 인프라에 대해 2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1,000억 유로 넘는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플랫폼스가 최근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부과한 이유가 뭐였죠? 마약이라든지 불법 이민자들을 제대로 관리, 단속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제 마약 근절 이런 정책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는 데가 바로 이 대마와 관련한 부분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그 중국 대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그걸 하나의 지수로 묶은 게 나스닥 골든 드래곤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올해 들어서 보면 거의 15%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특히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한 민간 기업 심포지엄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당히 중국 내에서 유명한 또는 시총 규모로도 보더라도 상당히 큰 기업들의 CEO들이 모두 다 참석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바바의 마인 같은 경우에도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공동부유 모두 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몇 년 전에는 이런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약간 푸시 아닌 푸시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약간 낙수 효과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민간 기업들이 잘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전체의 공동부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는 민간 기업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지수에 대한 또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뭘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물가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2월 중순에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재반등에 대한 우려가 현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소비자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실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면 응답자의 68% 정도가 식료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아침에 보편적으로 먹는 데니스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보시다시피 계란도 들어가고 베이컨도 들어가고 포테이토, 감자도 들어가고 커피나 주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1월 중순 기준으로 보면 서프라이즈에 놀랬던 게 뭐죠? 계란 가격이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식당에서는 계란을 공급을 아예 안 한다던가, 아니면 계란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더 추가 요금을 받는다던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런 물가 재반 등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약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1월 소매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소비자 수요가 다소 좀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로 인해서 디스인플레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하우스의 기본적인 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고와 관련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민간단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정부 부분에 대한 해고가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도찌라고 하는 게 정부 효율화 부서이잖아요. 여기 이제 수장으로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백악관에 한 명이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수석 고문, 컨설턴트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에 대한,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한 신뢰를 뭐 계속해서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신뢰 속에서 도찌 부서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고용 효율화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실행이 된 연방정부 각 부처의 해고 상황입니다. 보면 뭐 가장 이제 크게 저희가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국제개발차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여기가 이제 직원 수가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때 나왔던 기사는 한 200명만 빼놓고 나머지 다 해고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한 600명 정도 이제 남았다라고 하고, 나머지 대부분 휴직, 그리고 현재 법정 소송이 또 진행 중에 있죠.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부처에서 해고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어찌됐건 이 워싱턴 DC가 속해 있는 콜롬비아 주의 전체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동성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S&P 500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의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과거 20년 평균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이게 시장에서는 이 평균 회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좀 이 계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빅스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사례가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는 이렇게 낮은 빅스 지수가 향후에 이 계절성으로 인해서 상승할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산안 합의라든지 또는 부채 한도 상향,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방정부 발 고용 악화, 고용 둔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세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3월 중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저와 함께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뭐 일단 26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체크해서 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이제 매출 성장이나 이익률, 지난 분기까지만 놓고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78%에서 74.5%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성장을 가장 견인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 성장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온 실적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오는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그 전망이라든지 가이던스가 꽤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제 오거닉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수치 자체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오거닉 그로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의 양적 성장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인데,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즈와 같은 이런 대형 빅테크들이 얼마만큼 자본 지출이 진심이냐, 특히 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심이냐, 이걸 좀 봐야겠죠. 근데 이미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올해 2025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대략 한 40% 정도 자본 지출이 증가할 것 같고 그 전체 규모가 3천억 달러를 넘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세대 제품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올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매출 성장에 기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1월 말에 딥시크가 나왔고 그 이후에 보면 중국에 대한 규제나 수출 제한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나는 리스크 요인으로 체크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파일입니다. 매월 초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하거든요. 그 서베이 내용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 11월 위에 가장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 특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에 대한 비중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낙관적 심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현금 수준이 2010년 이후에 3.5%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앞으로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무역 분쟁이죠.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상승하고 있는 채권 금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준이 앞서 저희가 이제 물가에 대한 재반등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연준이 다시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미국 달러의 강세 영향이 가장 큰 꼬리 위험, 즉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상당히 힘차게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